안녕하세요, 훈무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소 엉뚱할 수도 있는데요. 왜 스테이크에는 레어보다 낮은 단계가 없고 이 레어는 왜 50도부터 시작하는지, 이 질문이 오늘 영상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스테이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밖에 나가서 먹을 일이 많게 되면서 피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하나 있으니 많이 먹게 되는 만큼 실패 사례도 많이 접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뭐 여러가지 실패 사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생고기를 내놓고 레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마 제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셨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아미오님의 레어의 진실 편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다뤘죠. 다행히 많은 분들이 봐주신 덕분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레어와 생고기가 다르다는 걸 인식하게 되었을 겁니다. 결론은 굉장히 단순해요. 레어라는 명칭은 단순히 실수로 덜 익힌 고기의 면죄부가 아니라 미디엄 레어처럼 정확한 온도의 조절을 요구하는 하나의 단계라는 거죠. 사실 이 정도만 알아도 비싼 레스토랑 가서 덤탱이 맞고 호구되는 짓은 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눌러보신 여러분들은 단순히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라고 제가 장담해요. 왜냐? 만약 생고기와 레어가 다르다면 첫 번째, 과연 둘이 어떻게 다른지, 두 번째, 생고기와 레어가 다르다면 왜 하필 그 구분점이 50도인지, 그리고 세 번째, 그 원리와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해보는 영상이 오늘 제 영상의 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 시작해볼까요? 고기에 나타나는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고기의 구조를 잘 분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기의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 눈에 고기는 그냥 고기일 뿐이거든요. 이건 우리 생각에 뭐라고 해야 할까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 거기에 좀 붙어있는 맛있는 지방? 이 정도로밖에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이 안에 이 조그만 게 뭐가 들어있는지, 과연 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게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분석할 레어의 비밀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세계를 잘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 분석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출발점이 뭐냐? 고기는 근육이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근육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단 하나의 목적, 운동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만들어낸 조직입니다. 이 생명체가 죽고 사체가 되면 근육의 흔적을 고기의 형태로 가공을 해서 지금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고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구근육, 현고기 이런 느낌? 그래서 고기도 결국 그 근육 내에 있었던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 단백질들, 이게 그대로 고기까지 물려져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레어도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근육 내에 있는 특정한 단백질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육은 근섬유가 여러 개 모인 다발 형태입니다. 근섬유 하나에 초점을 맞춰보면 또 여기서 세분화할 수 있는데요. 하나의 근섬유는 여러 개의 근원섬유로 이루어져 있죠. 이 근원섬유는 근육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요걸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근원섬유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마이오신 단백질과 액틴 단백질이 메인으로 여기에 여러가지 잡다한 단백질들이 보조를 이루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죠. 액틴이 마이오신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액틴이 움직이면 그에 따라서 마이오신도 움직이는데요. 이렇게 마이오신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얘기하는 근육이 되는 거겠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근육 얘기니까 고기 측면에서 한번 분석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근육 단백질들, 이 근육 단백질은 체내 단백질의 50%나 차지를 하고 있고 근육 단백질의 80%, 마이오신이 55%, 액틴이 25%, 총 80%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오신 단백질 혹은 액틴 단백질에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가 먹는 고기에도 굉장히 큰 변화를 갖고 오게 되죠. 게다가 이 마이오신과 액틴 사이 공간에 대부분의 수분이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변해도 수분 손실과도 관련이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레어의 차이, 그리고 이 50도라는 기준은 모두 이 마이오신 단백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이오신 단백질은 열을 가하면 40도부터 변성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변화량이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기는 좀 어려운 수준입니다. 하지만 40도에서 온도가 점점 올라서 50도에 도달하는 순간 마이오신 단백질이 급격히 변성하기 시작하면서 고기가 단단해지고 드디어 우리가 아는 고기의 식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기를 구우면 생고기와 달리 점점 단단해지고 또 육즙이 빠져나오는 현상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요신이 변하기 시작하는 이 50도, 어디서 많이 익숙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레어는 이 마요신이 급격히 변화를 해서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변하는 이 50도를 부르는 용어였으며, 미디엄 레어는 이 마요신 단백질이 충분히 변성이 됐을 때 구간인 54도에서 58도 사이를 우리가 미디엄 레어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를 자세히 보여주는 실험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고기 온도를 1도 올릴 때 실제로 그 고기가 열을 얼마나 흡수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DSC 분석법이라고 불리는 이 분석법은 실제로 어떤 물체가 열을 얼마나 흡수했는지, 즉 열 흡수량을 측정하는데요. 예를 들어 순수한 물 100%를 가열한다고 치면 물의 온도를 1도만큼 올릴 때는 항상 비슷한 수준의 열 에너지가 필요하니 열 흡수량은 온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평한 직선 형태로 그릴 수 있겠죠. 변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고기는 매우 다른 결과를 보이는데 온도가 변화함에 따라 변동폭이 매우 큰 모습을 보입니다. 열 흡수량이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반복하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한 적이 있지만 단백질 조리의 기본 목적은 단백질을 변성시키는 겁니다.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저번 영상을 봐주시고요. 근데 당연히 가만히 있던 애가 꽁으로 변하진 않겠죠? 단백질은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변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열 흡수량이 증가한다는 건 변성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죠. 이걸 기억하면서 그래프를 다시 볼까요? 50도부터 열 흡수량이 순간적으로 뛰면서 55도 부근에서 정점을 찍죠. 그리고 50도는 레어, 55도는 미디엄 레어라는 사실을 대입해보면, 자, 이제 레어와 생고기가 어떻게 다른지 감이 오시나요? 즉, 이 그래프는 마요신 단백질이 얼마나 많이 변성했는지를 열 흡수량이라는 데이터로 나타낸 것이죠. 50도에서 55도로 가는 사이에 열 흡수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죠. 즉, 이 구간에서 마요신 단백질이 급격하게 빠르게 변성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5도 차이가 초래하는 결과가 왜 그렇게 컸던 건지 비로소 이해가 가능하죠.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그냥 이건 50도는 레어라고 하고 55도는 미디엄 레어라고 해, 이게 아니고 정말 이 구간대에서 그거에 맞는 합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그 원인이 바로 마요신 단백질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끝인데요. 사실 이 마요신 단백질을 가지고도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얘기까지 하면은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멈추고 다음 주제를 예고하면서 제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스테이크는 빨간색이 아니라 핑크색일까? 자, 여러분 과연 이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